투자 수정 말말말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금요일입니다. 어떤 주요 인사의 말에 투자 전략의 힌트가 숨어 있을지 일단 화면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말을 보니까 캐나다의 시더 LNG 프로젝트 뭐 이런 단어가 눈에 띄잖아요. 근데 생소할 것 같아서 개념 정리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예. 그 시더 LNG는 이제 이게 시더 LNG란 캐나다에서 이제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예. 그 제목에서 알다시피 이제 LNG를 갖다가 이제 생산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시더라는 건 이제 캐나다에도 원래 북미라는 건 원래 인디안들이 살았던 지역이니까 캐나다 이제 원주민들이 있는 지역에서 최초로 이제 LNG를 갖다가 이제 생산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가 이제 야심차게 또 원주민들과의 어떤 화합 차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프로젝트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이 또 크겠죠. 중요한데 이제 얼마 전에 캐나다 정부에서 이제 최대 이제 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3천억 원 정도의 이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더 LNG 프로젝트가 이제 가시화됐다, 이제 현실성이 있다라는 어떤 탄력을 받게 됐고요. 그 시더 LNG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연간으로는 이제 엄청난 규모로 이제 LNG를 갖다가 생산할 계획인데 한 330만 톤 정도의 이제 LNG를 갖다가 생산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보시면서 나중에도 종종 이제 이런 어떤 시더 LNG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장면은 어디냐면 시더 LNG에 대한 그래픽을 갖다 개요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화면인데요. 이쪽에 이제 초록색 있는 것이 바다입니다. 이거 바다면 어디냐면은 캐나다는 이제 크게 이제 한쪽은 이제 태평양, 한쪽은 대서양을 끼고 있는데 이 시더 LNG는 이제 태평양을 끼고 있으니까 저쪽에 초록색 보이는 지역이 이제 태평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더 LNG를 갖다 개발했을 때 그 LNG를 갖다 누가 이제 캐나다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LNG가 자체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국가인데 네. 결국 이 LNG 330만 톤을 갖다가 생산했을 때 이걸 수출할 계획입니다. 어디다 수출하겠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쪽에 태평양과 한쪽에 대서양이 있는데 저 반대편엔 대서양을 갖다 가지고 와서 거기까지 LNG를 판매하기보다는 자기가 인접해 있는 태평양에서 LNG를 갖다가 날라서 이쪽에 있는 국가, 그럼 어디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제 동북아에서 LNG를 수요로 하는 국가에다가 팔겠다라는 것이 전체 시더 LNG의 개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시더 LNG 같은 경우에는 LNG의 수출 터미널 역할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라 그래 그 천연가스를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배에 실어서 아시아 이런 데에서 수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앞서 저희가 자막으로 보여드렸고 설명도 앞서 잠시 해주셨지만 부유식 LNG라고 하는 거 봐서 배 위에 이제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LNG라는 게 사실은 땅에 묻혀 있는 이제 가스를 갖다가 파헤치거나 휴해가스도 그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다음에 바다에서 이제 원유를 갖다가 이제 북해 유전이라는 게 사실은 북해라는 말 자체가 바다 밑에 있는 석유를 갖다 파낸다는 뜻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부유식 LNG라는 건 이제 해상에서 아까 이제 지도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태평양에 있던 캐나다 연안에 있던 거기에 바다를 파헤쳐가지고 이제 LNG를 갖다 끄집어내겠다라는 구상인데, 그런 걸 갖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이제 시설이 이제 FLNG, 부유식 LNG로 합니다. F는 플로팅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떠다니면서 사실은 거기에 딱 정착을 해가지고 석유 시추선처럼 이제 LNG를 갖다 파헤치겠다는 게 FLNG인데, 이 FLNG가 사실 그러면은 330만 톤을 갖다 생산하겠다 그러면은 그걸 갖고 FLNG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FLNG가 사실 누가 이제 거기에다가 공급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관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더 LNG가 이제 우리에게도 또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끔 이제 FLNG가 뭘까라고 싶었는데 그게 부유식 LNG, 그래서 F를 LNG 뒤에다가 덧붙인 그런 용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 이슈가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모잠비크도 좀 비슷한 연관이 되어 있죠,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FLNG가
그 우리나라는 빅3 조선사가 있는데 옛날에는 빅3 조선사도 FLNG를 했었어요. 근데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재는 삼성중공업만이 FLNG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시도 LNG가 현실화돼서 그러면 캐나다 정부에서 이미 사실은 캐나다 정부에서는 삼성중공업에 이제 FLNG를 갖다가 거의 뭐 계약을 갖다가 체결할 직전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이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궤도에 못 올라가는데 오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 정부가 이제 이 시도 LNG에다가 최대 2천억 원을 갖다 3천억 원을 갖다가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삼성중공업의 FLNG도 이제 본계약에 올라가면서 매출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 LNG에 대한 뉴스를 보실 때마다 삼성중공업의 주가도 같이 움직이겠구나 보시면 되겠고 어쩌면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서 혹은 뭐 주말이 지나면서 이 뉴스가 보다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면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증시 안 좋을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이제 주말 지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삼성중공업의 FLNG가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은 주말이 지나면서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이제 두드러지면서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 점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쪽 밀고 있잖아요. 석유, 뭐 천연가스, 그 에너지 정책을 밀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그 배경 지도 좀 알려주셔야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후보 시절부터 나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다. 이런 건 사실 폐기하거나 지원을 안 하겠다. 이런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쨌건 에너지가 있어야지 그 큰 나라가 미국이란 그 큰 나라가 세계 단일 경제권으로 1위인 국가가 4억 명이나 넘는 국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부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친환경 에너지는 다 거의 대부분 이제 뒷전을 미루고 기존에 했던 석유, 화석 에너지.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석유를 갖다 파헤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에너지를 갖다 정책을 펼치겠다는 건데 또 다른 큰 축이 이제 LNG입니다. LNG에서도 이제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LNG를 갖다 활성화시켜서 동시에 LNG를 활성화시키면 어떤 이제 그 부수적인 효과가 생기느냐 유가를 갖다 낮추는 효과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유가에 많은 수요가 에너지인데 에너지를 갖다 공급하는 다른 방식인 LNG가 이제 활성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유가도 낮아지는 그런 것을 갖다 트럼프 정부는 이제 의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트럼프 정부의 전체적인 어떤 정책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도 이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정부가 이제 어젯밤 그저께 밤부터 자동차 관세를 때리겠다. 그러면서 뭐 25%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품도 때리겠다 해서 뭐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가 그것 때문에 되게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그러면 관세를 때렸을 때 누구라도 자기가 쓰는 상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이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이 불과 4년 만에 다시 이제 공화당에게 트럼프에게 이제 그 백악관을 넘겨준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일반 서민들의 어떤 고통이 이제 가중되면서 서민이나 부자나 다 1인 1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이 이제 심지어 그 민주당의 아성이라 할 수 있는 그 많은 지역조차도 그 트럼프에게 표를 던진 것입니다. 이 점을 사실은 민주당도 알고 공화당도 알고 트럼프 당사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사자는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관세로 생기는 인플레이션의 재발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 막아야겠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어떻게 그 대안을 마련했냐. 에너지 가격을 낮춰서. 미국은 이제 많은 분들 가셔서 아시겠지만은 대도시에도 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이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유가를 낮춘 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 어떤 식으로 낮추겠냐. 그래서 이제 셰일가스를 갖다 열심히 파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이제 그 행정부의 그 선거 캠페인 구호 중 하나가 드릴, 파헤쳐라, 베이비, 파헤쳐, 또 파헤쳐, 드릴, 베이비, 드릴이거든요. 이래서 이제 유가를 많이 낮추겠다고 해서 또 다른 축이 LNG를 갖다가 활성화시켜서 LNG를 활성화시키면 유가도 같이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유가가 이제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최근엔 다 $70 미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본격화되면은 제 생각에 유가가 $60 미만 내려갈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러면 이제 아까 말씀 관세 때문에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유가로 상쇄하니까 이러면 트럼프 정부는 사실은 자기의 말도 지키면서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어떤 우선주의를 갖다가 실현시키면서도 자국 내 경제에서 관세를 갖다가 생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이제 에너지를 갖다 활성화하는 것이다. 화석 에너지를 갖다가 더 많이 파헤치면서 더 많이 저렴한 가격에 쓰게 해준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트럼프 정부는 LNG를 갖다가 이제 활성화하는 것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면
워낙 이제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도 LNG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가 그게 이제 무산이 됐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되면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시 그게 부상하고 있는 모습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퍼스트잖아요. 근데 왜 모잠비크까지 신경을 쓰는 거야? 이런 생각은 가질 수 있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미국은 아주 곤란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릴 강구를 하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수출입은행, 우리나라도 수출입은행이 있지만 미국도 수출입은행이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사실은 이제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모잠비크에서 야 우리가 이제 대규모 LNG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돈을 좀 빌려줘. 야 우리 사업이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사업이 아니고 LNG라는 분명한 실체가 있잖아. 이 니네가 빌려준 돈을 갖고 우리 광해에서 그 LNG를 갖다 파헤친 다음에 팔면은 너네 돈을 다 갚을 수 있어. 다 있을 법한 일이죠. 근데 바이든 정부가 안 빌려줬어요. 이제 모잠비크 여러 가지 야 너네가 사실 LNG 사업을 하겠다 그러는데 모잠비크 자체의 정쟁도 불안하고 이런 거는데 만약에 LNG 사업이 궤도에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돈 날리는 거 아니야. 이런 맥락으로 바이든 정부 안 빌려줬는데 트럼프 정부는 바뀌자마자 모잠비크한테 야 돈 빌려줘. 얼마를 돈을 빌려주려 했느냐? 47억 달러. 엄청난 돈입니다. 그걸 결국 빌려주긴 했어요. 그러니까 모잠비크 입장에서도 LNG 사업을 갖다가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밑거름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굳이 트럼프가 모잠비크까지 가서 도와주려 하느냐. 다 자국 우선주의를 하면서 심지어 중요한 그 미국의 원조 사업을 다 끊어버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뉴스를 아시겠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모잠비크에 무슨 애정이 있다고 47억 달러나 대출해주려고 했느냐. LNG를 갖다가 파헤치면 LNG 가격이 내려가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가 원하는 전 세계적인 원유와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면서 적어도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요소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마련했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정부가 수출입은행에도 압력을 행사해서 야 모잠비크에 빌려줘. 그래서 모잠비크에 빌려주겠다는 것이 거의 확정이 됐고 그러면 거기서도 우리가 또 한 번 LNG를 떠오르니까 우리나라 조선소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에너지 가격 하락을 원한다. 그런 부분 때문에 모잠비크 LNG 사업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는 그런 모습이고 그럼 LNG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이잖아요. 그럼 조선의 강국, 우리나라에도 먹을 게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고 앞서 잠시 삼성중공업 얘기는 해주셨지만 어떻게 또 연결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모잠비크 사업도 이미 5년 전에 다 개발이 끝났습니다. 개발이 끝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잠비크 LNG 사업의 총괄 책임자는 프랑스의 토탈에너지고 프랑스 토탈에너지가 이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토탈에너지가 일종의 자금도 마련하고 LNG도 파헤쳐서 파는 것도 다 마무리를 하는데 문제는 자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 사업이 지금 5년째 이제 수년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5년 전에 이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그 프랑스 토탈에너지가 어디에다가 LNG를 갖다가 운반을 맡기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이미 다 수주도 결정을 해놨어요. 어디다 결정했냐? 한국의 HD 현대사모회의 9척의 LNG선을 갖다 발주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삼성중공업이 또 8척의 LNG선을 갖다 발주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계속 그 진행을 못했던 일인데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면서 자기 자국 수출입은에다 야 모잠비크에게 대출해줘 이러면서 이것도 궤도 올라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HD 현대사모나 삼성중공업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삼성중공업은 상장사인데 HD 현대사모는 비상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HTS에서 HD 현대사모를 아무리 치셔도 HD 현대사모 등장하지 않아요. 비상장사니까. 하지만 HD 현대사모에 중요한 호재가 있을 때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어디냐? 그게 바로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왜냐하면 HD 한국조선해양이 HD그룹의 중간 지주회사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HD 현대사모의 지분을 96%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HD 현대사모를 갖다 지배하는 지주회사이면서 사업회사 성격을 둘 다 갖고 있는 게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격화되면 동시에 HD 한국조선해양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4월 2일까지 트럼프의 관세가 어떻게 이제 현실화될지에 대해서 시장이 숨지고 있지만 다음 주죠. 그러면 그것이 지나자마자 아니면 좀 더 빨리 움직인다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력과 HD 한국조선해양은 다른 종목보다는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상승한다면 지금 제 방송을 보시면서 모잠비크 LNG, 그다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까 좀 더 말씀 더불어서 시더 LNG, 캐나다 시더 LNG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캐나다와 모잠비크 덕분에 삼성전자 매출의 날개가 달렸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최근에 그걸 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K조선의 강국이라고 하지만 핵심 기자재 관련해서 국산화가 굉장히 필요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 그 알짜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 특히 이제 프랑스, 아까 프랑스 말씀 주셨지만 그쪽에서 꽉 잡고 있어서 우리가 수주해도 그쪽에 콩고물이 많이 가는 그런 부분이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약간 좀 배가 아픈? 우리가 해냈는데 그쪽에 돈을 줘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삼성중공업이 무슨 뭐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 이런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LNG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면은 LNG 탱크가 되게 중요한데 LNG 탱크에 있는 기술이 이제 프랑스 GTT라는 곳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독보적 기술에서. 근데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해결할 기미가 보이는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아까 말씀드린 부유식 FLNG에서 중요한 액화 장비라고 하는데 액화 장비가 한 기 만들 때마다 때로는 7천억. 비싼 그 FLNG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조가 넘는 정도의 비싼 장비입니다. 근데 이 비싼 장비를 삼성중공업은 어디 걸 갖다 썼느냐? 미국의 한이웰 회사 걸 갖다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영업이익률 떨어지고 그 수주하는데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긴 밤을 지새웠는데 수주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FLNG를 갖다 만들 때 그 미국의 이제 한이웰에 가서 야 우리 수주했으니까 너네 액화 장비 좀 쓰자. 그러면 한이웰이 알겠어 갖다 써. 엄청난 이제 그 영업이익률을 갖다가 이제 그 훼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입장에 당연히 액화 장비를 국산화를 갖다 치열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업계에서 삼성중공업이 액화 장비 국산화를 했고 삼성중공업에 국산화된 액화 장비를 장착한 최초의 이제 FLNG가 조만간 이제 나올 것이다 이런 이제 그 업계에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잠비크에 있는 FLNG를 삼성중공업이 이제 모잠비크가 아니고 그 캐나다 시도에 있는 FLNG를 삼성중공업이 이제 본격화해서 매출 올리게 된다면 지금 자체적으로 개발한 액화 장비를 갖다가 거기다 탑재하게 된다면 삼성중공업의 영업이익률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상황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FLNG 분야는 삼성중공업이 좀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경쟁사는 어디입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빅3 중에서 이제 삼성중공업밖에 하지 않고 있고요. 또 다른 경쟁 상대가 그나마 있는 경쟁 중국의 윗슨조선소라고 있습니다. 윗슨조선소와 삼성중공업이 양강구도 이루고 있는데 윗슨조선소는 중국 기업이고 바이든 정부부터 심지어 트럼프 정부까지 중국에 대한 아주 무차별적인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윗슨조선소에 아까 필요한 액화 장비를 발주를 갖다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윗슨조선소는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해당 액화 장비를 갖다 가져오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추가로 이제 FLNG 수주하기 좀 기술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럴 때 윗슨조선소가 자체적으로 삼성중공업처럼 기술 자립화를 이뤄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 업계의 이제 중론입니다. 그러면 사실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거의 독점적으로 전 세계 FLNG 시장 갖다가 그 수주하고 매출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19일에 52주 신고가 찍고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와서 좀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때가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네요. 앞으로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투자수첩 말말말 함께했고요. 조호진 탁큐온 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